여러분, 절대 자기 전에 이것 하지 마세요.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심장까지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가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시는 한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1번 깨시나요? 2번 깨시나요? 아니면 3번 이상 깨시나요? 2번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미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60 넘으면 다 그렇지. 참고 살아야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중 소변,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심장, 뇌, 심지어 낙상까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딱 1스푼.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1푼 안 듭니다. 이것 하나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왜 예순 이후에 밤소변이 늘어나는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방광이 왜 점점 예민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밤마다 깨는 것이 심장과 뇌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1스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저녁 습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노인의학회 정회원이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건 나이 탓이야 하고 포기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밤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과장 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서 보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을 저는 숫자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어르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예순이 넘으면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밤새 푹 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친구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모임에 가면
화장실 이야기가 빠지지 않으시죠? 나 요즘 밤에 3번은 깨. 나도 그래.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상식입니다. 진짜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신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밤이니까 소변 생산을 줄여라. 몸을 쉬게 해라. 공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공장입니다.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떨까요? 밤이 되면 공장장이 야간 근무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오늘은 생산량을 줄여라. 밤에는 쉬어도 된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밤에는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그러셨죠? 한번 누우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의 야간 호르몬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약 60으로 줄어듭니다. 40%가 감소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45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분이 약 68%입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밤과 낮의 호르몬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10명 중 8명에서 이런 변화가 관찰됩니다.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화장실에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67세 남성분이셨습니다. 밤마다 3번씩 깨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은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아니라 야간 호르몬 분비 저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방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의 시계가 고장난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새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침 7시면 7시, 밤 10시면 10시. 하지만 오래된 시계는 어떤가요? 5분씩 느려지기도 하고 10분씩 빨라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몸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친 밤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밤을 휴식 시간이 아닌 활동 시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바로 야간뇨를 고착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이 밤에 자주 깨시는 것 때문에 함께 오셨습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밤에 서너 번씩 깨니까 저도 잠을 못 자요. 부부가 같이 힘들어요. 남편분은 미안해 하셨습니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방광이나 전립선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3주 정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다시 오셨는데 아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잠을 자요. 남편도 한두 번밖에 안 깨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소변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배우자분이나 가족분이 여러분 때문에 함께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호르몬 변화입니다. 기억하세요. 방광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몸의 시계가 흐려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 변화.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 변화 위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쳐집니다. 바로 방광이 예민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마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말씀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국내 빈뇨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의 방광은 약 300ml가 차야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종이컵으로 거의 2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어떨까요? 120에서 150ml만 차도 뇌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반 컵도 안 되는 양입니다. 대한변유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이런 방광 과민 증상을 보입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방광벽에 있는 신경말단이 노화와 함께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화재 경보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경보기는 어떤가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립니다. 연기가 자욱해지고 온도가 확 올라갈 때 울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경보기는 다릅니다. 토스트 조금 태운 것만으로도 난리가 납니다. 요리하다가 연기 조금 났는데 경보기가 울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꽉 찰 때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조금만 차도 난리를 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가득 찼구나.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몸을 깨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와도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62%가 방광 용량은 정상이었습니다. 방광이 작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호가 너무 빨리 울린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2~3번씩 깨시는데 소변량은 늘 적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전립선도 괜찮고 방광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성격이 원래 좀 급해서 그런가?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경보장치가 너무 빨리 울리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분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장실에 가셔도 양이 많으신 편인가요? 적으신 편인가요? 적은 편이시라면 방광 신호 과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 몰라서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렵지 않아도 일단 가보자 하시는 거죠. 현명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변뇨학회 자료에서도 반복적인 사전 변뇨가 방광 용적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광은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자주 조금만 차도 비우면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손주를 키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조금만 보채도 바로 달래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조금만 불편해도 울게 됩니다. 어느 정도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호르몬 변화에 방광 예민화가 겹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은 점점 얕아지고 몸은 점점 쉽게 깨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 둘째, 방광 예민화. 기억하시죠? 이제 이 문제가 왜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문제입니다. 둘째, 뇌 문제입니다. 셋째, 낙상 위험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심장도 함께 쉽니다. 정상적인 깊은 수면 동안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을 트럭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무거운 짐을 싣고 열심히 달립니다. 배달도 하고 이사짐도 옮깁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을 내리고 정비소에서 쉬어야 합니다. 엔진도 식히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기름도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수면이 바로 그 정비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혈압 하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의 58%가 혈압 하강 부전을 보였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심장은 밤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트럭이 정비소에 들어갔는데도 엔진을 끄지 않고 공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의 15년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1.8배였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2.1배였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새벽이 위험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은 혈압을 서서히 높여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심장과 혈관은 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적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그것이 심장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에게 짐이